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철학 에피소드. 사실 제가 평소에 제 자신에게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의 횟수에 비하면 팟캐스트에서는 덜 다루는 편이에요. 현저히 덜 다루는 편이죠. 왜냐면 너무 이런 부류의 얘기만 해도 딥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제가 너무 생각 깊은 사람, 깨우친 게 많은 사람, 깨달은 게 많은 사람, 많이 겪어본 사람인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봐, 그런 뉘앙스를 풍길까봐 너무 이런 쪽으로만 주제를 잡으려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학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배워본 것도 아니고, 무지한 상태예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고, 떠올리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만 반복할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팟캐스트에서만큼은 좀 주제에 관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토픽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노력을 하는데 또 그와 동시에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곱씹었던 생각, 제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주제로 만드는 게 또 진실되게 임하는 자세인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야죠. 그쵸? 그게 가장 베스트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 같아 보여도 깊이 파고들면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웬만한 철학적 질문의 특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다 보면 딥해요. 깊죠 아주.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또 매력적인 게 답이 없잖아요. 무슨 수학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또 혼란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죠.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아주 딥 다이브 해볼 생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 볼 예정이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 저의 경험을 추가한 그런 견해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좀 검색을 해봤어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결정론. 모든 사건은 이전 사건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 그 다음은 우연론. 어떤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 마지막은 시학적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나 운명이 모든 일의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선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존주의.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는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결정론자를 믿는 사람은 회사 사정이 원인이라 할 것이고 실존주의자들은 이 일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결국 이유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는 이유가 없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모두 눈 떠보니 세상이잖아요. 눈 떠보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딘 건 그냥 발을 내딘 건데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달린 느낌이에요. 살아가면서 각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 내가 오늘 하루 눈 뜨고 내일 하루 눈 뜨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느낌, 주어진 선물 같은 느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살아가야 될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니까 내게 이런 하루를 선사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얼핏 얘기가 와전돼서 이 세상을 뜨는 사람은 삶에 이유가 없어서냐, 쓸모가 없어서냐,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두 번째는 카르마 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숙한 개념이죠. 또 제가 업보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카르마.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이 카르마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일들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뜻밖의 큰 행운을 얻었다. 카르마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 삶이나 과거의 선행 때문이다. 그러한 선행이 결국 이렇게 나한테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이 틀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맞을 수도 있는데 몇몇 케이스들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베풀었다 해서 100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그런다 해서 남도 내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Chaos Theory, 카오스 이론. 이유는 있지만 예측 불가능하다. 과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작은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비 효과처럼 이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뉴욕의 폭풍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처럼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신학적 접근 방식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목적론. 모든 일에는 신의 목적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특정한 목적이나 의미를 향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마음가짐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혹은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 이런 관점인 거죠. 두 번째는 섭리론. 신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신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신의 계획 속에는 다 의미가 있다. 신은 다 알고 계시다. 혹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결국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 등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지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도 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모든 일이 정해진 걸까? 라는 논쟁이 있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는 신은 우리가 선택할 걸 알고 계시지만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질문은 그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하나를 선택할 건 알고 계시지만 그 선택을 강요하진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신은 우리가 A를 선택할지 혹은 B를 선택할지 알고 계셨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든 일은 신의 뜻인가? 신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인해 일어난 일인가? 같은 질문들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A라는 것을 선택할지 B라는 것을 선택할지 신은 모두 알고 계실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에는 후회가 딸려오죠. 그 후회가 작은 후회건 큰 후회건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면 후회는 딸려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그 후회가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애초에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없는 옵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회사와 B 회사 둘 다 면접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나는 A라는 회사를 택했어요. 그럼 B라는 회사에 대한 미련, 후회가 남을 수도 있죠. B 회사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근데 이 후회는 의미가 없는 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도 그 후회는 어디까지나 내 가상의 시나리오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B라는 회사를 선택했다고 더 나았을지, 더 잘 됐을지,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B는 아예 나한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에게 펼쳐지지 않을 길이니까 뭐 후회하고 뭐 이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만약에 뭐 종교가 있어서 항상 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면은 A를 택하건 B를 택하건 그 선택에 맞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이든 다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A를 선택해야 성공하고 뭐 B를 선택하면 망한다. 이게 아니라 A를 택하건 B를 택하건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맞는 길을 다 펼쳐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 말에 대체적으로 믿고 살아온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 삶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돌이켜봤을 때 결국은 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졌거든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졌다는 게 꼭 항상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일이 항상 잘 풀렸다는 뜻만이 아니라 결국은 내 뜻대로 되건 내 뜻대로 안 되건 간에 어떠한 깨달음 한 개는 꼭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깨달음이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어요. 한번 깨달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 혹은 이 같은 실수는 다시 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표가 되어준 거죠. 하지만 또 모든 일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은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뭐 나비 효과를 가져와서 어떤 뭐 원인이 있으니까, 작은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천재지변은 그냥 아무 때나 불쑥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또 예를 들어 우리 삶에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났다. 뭐 불의의 사고든 지병이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그날, 그때 날 떠났는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더 잘 되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혹은 어떠한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해석할 수가 없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난 거다.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석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어요.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도 더 큰 뭔가가 오려나 보다. 더 잘 되려나 보다. 인간사 세옹지만 하는데 이러다가 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여기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뭐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도 뭐 신이 나를 저버려서 나에게 뭐 고통을 주려고 이런 일을 줬구나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이별을 통해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라는 나에게 더 집중하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준 것이구나. 그런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수월하죠.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이때 백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이렇게 탓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더 잘 되라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맞는 곳, 나에게 더 좋은 곳,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더 좋은 곳을 가라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마음도 한결 놓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그렇죠. 상처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좌절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하죠. 이것도 다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부분이라 말하는 것은 간혹가다 이게 들어맞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요.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때때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솔직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은 그냥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일이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랄까 좀 병주고 약주는 느낌이에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되 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과 또 너무 복에 겨워서 감사를 영원히 잃지 않게 할 정도의 적절한 행복을 좀 섞어서 주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자만해도 안 된다 하는 게 언젠가 추락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다 극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시간이 극복하든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든 어쨌든 다 헤쳐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을 항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저는 뭐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이걸 즐기는 게 어떨까? 아, 인생 재밌네.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덤덤해져요. 사람이 줄곧 좋은 일만 생겨도 불안해요. 왜 항상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쯤에 이제 또 안 좋은 일 한 줌 뿌려줘서 아, 그럼 그렇지. 다시 정신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고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완만한 경사와 가파른 경사의 합체본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오늘의 질문을 어느 방식으로 접근하던 간에 결국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뭐 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난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거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오늘 제가 펼친 여러 가지 뭐 접근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여겨야겠다 생각을 다져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계셨다면,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좀 흥미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뭐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갈등들, 고통들 다 순간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내가 그때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기록을 해둬요. 뭐 일기장이고 어디건 간에 그 순간의 감정, 그 어려움, 고통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게 기록을 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잊혀져요, 어느 순간에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죠.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큰 그런 빅 딜이면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집니다. 심지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뭐 한 1년 뒤에 내가 일기장 폈는데 그 부분을 읽었다. 읽어보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이게 뭐라고? 별거 아닌데?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가짐에 달린 거니까 어느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하루 저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포티파이 혹은 애플에 별 5개와 리뷰를 남겨줘도 좋고요. 제가 팟캐스트 업로드할 때마다 같이 올리는 쇼츠와 릴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유해주고 싶은 의견이나 주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팟캐스트 DM이나 스포티파이 댓글 어디로든 환영합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